전 세계 OLED 패널 가운데 87.5%를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늘어나는 거죠? 이제 내년부터 애플이 우리 아이패드에 OLED 넣을 거야. 조금 시간 지나면 노트북에도 넣을 수 있어. 맥북에도 넣을 수 있어. 지금까지 패드에는 아이패드 좀 사이즈 큰 아이패드에는 LCD가 들어갔죠. OLED가 하나도 안 들어갔었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납품사들에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에게 조금씩 개발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3프로TV의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눠볼 얘기는 디스플레이 얘기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참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꽤 잘 나가던 산업이었는데 한때는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LCD를 굉장히 싸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다 뺏겼고 그 우리나라 LCD 사업은 사실상 이제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에 삼성이 다시 대규모 또 디스플레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다시 그 한번 붐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주호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주호 기자입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발랄합니까? 원래 이래요. 그럼 어디 갔어요? 그 세모 옷 아까 입고 있더니. 그거 입고 할까요? 그거 멋있던데. 아니 오늘 춥더라고요.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하더라고요. 비 오더니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도 날씨가 춥지만 네. 더 추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LG 디스플레이. 춥죠. 예, 많이 뭐 춥죠. 녹화를 하고 있는 좀 전에 네. 실적 발표를 했죠. 네. 그걸 15분 전에 저한테 그 녹화에다 반영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기자는 원래 그렇게 바로바로 합니다. 어쨌든 반영은 했습니다. 예, 네. 그 LG 디스플레이 실적 얘기 먼저 좀 해보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에 네.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죠.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된 걸 보면은 일단 지금 이 뭐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이 32%나 감소했어요. 와, 아니 매출이 32% 감소하는 거는 진짜 정말 크게 역성장한 거잖아요. 야 오늘 제가 LG 엔소를 네. 이주호 기자 비슷한 타이밍에 지금 취재하다 왔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올해 매출이 30% 늘어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30% 감소를 하고 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지금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뛰어난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근데 여전히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최강국은 맞긴 맞습니다. OLED 측면에서. OLED 측면에서. 네, OLED 측면에서 강국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면은 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지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죠. 1조죠. 1조. 그렇죠. 10억 100억 1억조 1조. 네. 1조 넘는 손실을 1조 넘는 손실. 뭐 올해 2조 가량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안 좋은 상황인데 예.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OLED TV가 계절적인 수요가 감소했다. 그게 이제 TV는 우리가 연말에 좀 많이 사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시즌.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봄철은 원래 좀 출하가 적긴 한데 예. 이게 또 공교롭게 안 좋은 시기에 또 이 출하량까지 감소해버리면 또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분기 1조구나. 네. 그럼 곱하기 4하면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연 2조 정도 2조. 내다보고 있는 상태고 예.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IT인데 하이엔드 제품 출하 부진. IT면은 그 스마트폰 같은 네네. 것들을 비롯해서 노트북, 태블릿 그쵸, 그쵸. 요걸 IT 네네. 수요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폰 14 플러스도 잘 안 팔렸고 하이엔드 제품이 잘 안 팔려서 작년 12월하고 1월에 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가 중단됐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출하가 중단됐으면 이들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영향을 주다 보니 잘 안 됐다. OLED TV는 또 비싸기도 하고 예. 뭐 작년 겨울에 많이 사놨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좋았다. 그러니까 LCD는 원래 안 좋아서 아예 탈피하려고 했고. 했고 네. OLED는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요가 별로 안 좋았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출하 면적을 보시면요. 출하 면적이 46%나 감소했고 대신 면적당 단가는 올라갔어요. 올해 그러니까 LCD에서 OLED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단 비싸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단가는 올라갔지만 출하 면적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별로 안 좋은 상태를 LG 디스플레이가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OLED 쪽이 예전에 LCD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OLED하고 가격 격차가 좀 줄어들면 네.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네. 삼성이 좀 OLED를 써주면 좋겠다. 네. 뭐 올해는 조금 쓴다는 것 같긴 네네. 하던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는 그냥 망했다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지금 OLED가 네. 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터질 준비가 돼 곧 있다. 터질 것 같아요. 진짜. TV가 뻥 터져요? 아니 TV 말고 태블릿 쪽이나 노트북 쪽이 뻥 터질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그 전 세계 가장 큰 최대 고객사가 누구겠습니까? 뭐 애플 삼성이겠죠. 애플 삼성. 예. 애플이 주문량을 지금 크게 늘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무엇을 해볼 테니 당신들이 좀 개발을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아 어떤 얘기인지 한번 쭉 풀어주십시오. 한번 보시죠. 예. 일단 가장 최근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 주 나왔던 뉴스입니다. 바로 뭐냐면 애플에서 LG 디스플레이에게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를 써도 됩니다라는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헤드라만 봐도 느낌이 딱 안 오네요. 안 오죠. 어떤 자,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OLED를 우리가 만들 때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에는 증착기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예. 바로 유기 물질을 패널에다가 붙여주는 작업을 증착기가 합니다. 예. 근데 이 증착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물 끓이는 거랑 비슷해서 이렇게 증기를 올려요. 물을 끓여갖고 유기 물질을 증기를 이렇게 올려요. 아. 그러면 그게 패널에 증착이 돼요. 아, 위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끓여서 네. 기체로 올라가서 위로 붓는다. 네, 그래서 증착기는 아래에 있고 패널 위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뿌려갖고 이게 붙게 되는데 그 증착기가 너무 비쌉니다. 특히 일본의 캐논 토키 거를 쓰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노트북 PC용 패널 증착기에 1조 8천억 원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대에? 한 대에 1조 8천억이요? 이게 15,000, 그러니까 월 1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분량의 증착기 한 대라고 볼 수는 없죠. 세트 디테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1조 8천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좀 싼 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선익 시스템이 좀 싸대요. 이것도 가격 정확하게 모르지만 캐논 토키보다 한 40% 정도 저렴하대요.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OLED 가격이 비싼 이유 중에 네. 캐논 토키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증착기가 있는데 네. 그 가격이 엄청 비싸다. 네. 근데 국내 업체가 증착기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가격이 캐논 토키보다 싸다. 사실 우리가 증착기의 기술력을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증착기가 고객사가 인정해 주느냐? 내가 이걸 받았을 때 별로 성능도 좋고 예. 불량품도 없고 수율도 잘 맞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쓸 만큼 기술력이 됐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에게 그래 선익 시스템 거 증착기 써도 될 것 같아요라고 승인해 줬다는 거는 그만큼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야 우리가 장비 기술력이 없으니까 네.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써서 만든 제품을 애플이 사갈 거냐? 네. 애플이 워낙 또 깐깐하기로 유명하니까 거기서 애플 쪽에서 보니까 그 장비 써도 될 것 같아 네.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한 절반 가격밖에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딱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그럼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엄청 쓰겠네라는 기대감과 함께 당일 주가가 뭐 20%인가요? 굉장히 크게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3만 원 초반대에서 4만 원 초반대까지 네. 많이 올랐네요. 물론 네. 지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 테마라는 거는 뉴스가 나왔을 때 좀 올랐다가 네네. 좀 내렸다가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예.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연매출이 몇백억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캐논 토키는 하나에 1조 1조, 8천억인데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여기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뭐 이렇게 모르긴 몰라도 몇 천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사실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되게 기대감이 클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얘기 좀 더 이어가 주시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OLED에서 얼마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OLED 패널에서는 이거 2020년 기준이긴 한데 OLED 패널에서는 우리나라가 87.5%. 자, 우리나라가 OLED 시장에서 그럼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왼쪽 아래에 전 세계 OLED 패널 가운데 87.5%를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그쵸. 압도적. 킹한민국이죠.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곧 터질 것 같다.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제 리서치 연구를 하고 있는 옴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내년 IT용 OLED가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국내가 전 세계에서 OLED 패널 가운데 87%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 OLED가 IT용에서 2배가량 증가한다면 그 수에는 누가?
킹한민국이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곧 터질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럼 어디에서 터지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핵심은 사실 TV 대형보다는 IT 중소형 패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옴디아의 자료인데 지금 그 오른편에 작은 바 그래프가 이제 TV고요. 대형 TV, 대형. 예, 예. 네. 그리고 그 주황색이 중소형 IT용 패널을 말합니다. 이 중소형 IT용 패널이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소형 IT 패널, 그러니까 우리가 OLED 얘기하면 보통 TV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거의 우리나라가 OLED가 그렇죠. 작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늘어나는 거죠? 스마트폰까지는 지금 OLED가 대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하이엔드급에서는.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 애플이 우리 아이패드에 OLED 넣을 거야. 지금까지 패드에는 아이패드 좀 사이즈 큰 아이패드에는 LCD가 들어갔죠. OLED가 하나도 안 들어갔었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노트북에도 넣을 수 있어. 맥북에도 넣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납품사들에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에게 조금씩 개발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내 관심이 있으니까 좀 네. 한번 만들어봐. 네. 뭐 이런 느낌. 근데 예.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은 요만해요. 손바닥만 해요. 근데 지금 이 노트북도 여기 핸드폰 몇 개 들어갑니까? 한 5개 들어가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 패드랑 노트북에 조금만 늘어나도 스마트폰에서 몇십 대 늘어나는 그 규모가 OLED 패널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 스마트폰 시장은 약간 좀 포화 시장이라 네네. 여기서 성장성이 없을 건데 그동안 안 쓰고 있었던 패드와 노트북에 OLED가 들어간다면 그렇죠. 정말 큰 시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OLED가 곧 터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순차적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패드, 그 다음 연도에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25년이 될 수도 있고 26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쯤에는 노트북까지, 맥북까지 들어가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OLED가 더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또 OLED를 잘한다 그러고. 네네. 그러면은 최소한 LG 노트북에다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노트북에는 OLED를 안 썼던 거예요? 비싸니까요. 그 비싼 가격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노트북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에서 200도 좀 비싸고 네, 한 네. 150 정도까지. 예. 근데 애플 노트북은 물론 그 정도 가격대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만 높아지면 뭐 4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근데도 사요 사람들이. 이게 그 약간 소비자층의 어떤 그 가격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는 애플이 과연 이거를 채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제품이니까 네. 여기 부품이 조금 더 비싸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애플이 좀 유리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랑 LG가 경쟁을 한다 그랬을 때 네. LG보다 뭐 한 50만 원 비싸다. 네. 그러면 안 사지. 안 사죠. 근데 애플이 좋은 거 만들어서 50만 원 더 받겠다. 그러면 또 사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공정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동안 핸드폰 만들던 공정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OLED 업체들이 기존의 6세대 공정을 사용했다면 이제 8세대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왼편에 보이시는 게 스마트폰용 패널인데 똑같은 유리 기판, 디스플레이 패널 유리 기판 안에다가 되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IT용 뭐 맥북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이 되면은 몇 개 못 생산합니다. 예. 이걸로 그래서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른편인데 지금 이게 6인치면 이걸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11인치를 뭐 태블릿 정도 보시면 되고 예. 15인치를 노트북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6세대 생산 공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태블릿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요. 94% 정도. 약 면적의 6%만 버리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한 94%는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건데 이게 노트북이 되면 85%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이 있으면 안 쓰는 면적이 6인치 같은 경우는 4%. 네. 그리고 11인치 같은 경우는 6%. 네. 그러니까 안 쓰는 그러니까 버리는 면적이. 버리는 거. 네. 근데 15인치로 가게 되면은 15%를 버려야 15%를 되니까. 버려야 돼요. 그럼 수율이 되게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8세대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패드가 됐건, 그러니까 태블릿이 됐건, 그리고 노트북이 됐건 93%까지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OLED 업체들은 지금 6세대 공정에서 8세대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요즘에 투스택 텐덤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뭐죠? 말도 어려운데. 그렇죠. 싱글 스택은 6기 발광층이 한 층이라는 거. 예. 근데 또 투스택은 6기 발광층이 2개라는 거, 더블이라는 거. 근데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밝기가 밝아지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그 수명이 길어집니다. 디스플레이 수명. 예. 근데 우리가 핸드폰은 보통 많이 써봐야 3년이잖아요. 싱글 스택의 수명이 2년쯤 된대요. 아. 싱글 스택 수명이. 근데 투 스택이 되면은 수명이 한 4, 5년쯤 되는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는 2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죠. 그렇죠. 한 4, 5년쯤 쓰죠.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은 한 2, 3년 정도 쓰니까 네. 그 정도 스펙으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더블 스택으로 가게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가려고 그러면 수명이 훨씬 더 길어져야 되는 거를 네. 그 더블 스택 그렇죠. 적용이 필요하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OLED로 간다, 싱글에서 투 스택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OLED가 그러면 태블릿과 노트북에 적용될 예정인 것 같네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되는 거죠. 만들면 팔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사야 되는 애플이 네. 지금 더블 스택을 채택을 한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어디 걸 산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OLED가 패드랑 그리고 그러니까 태블릿이랑 노트북에 들어가는구나라고 누구나 정설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모르지만. 예. 자,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 8.6세대 IT용 OLED 생산 공정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밝힌 것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아, 애플에다 납품을 하기 위한 네. OLED 패널을 만들려는 공장이다. 그렇죠. 예. 8.6세대로 간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요즘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스택 그 텐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애플에다가 태블릿이랑 그다음에 노트북에 공급하기 위해서 뭔가 공정을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과감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8.5세대냐 8.6세대냐 8.7세대냐도 나뉘어요. 예. 그럼 8.5세대는 8.6보다 좀 작고 예. 8.7세대는 8.6보다 좀 크고 이런 예. 건데 애플이 정확하게 그 본인들이 태블릿과 그리고 노트북을 몇 인치로 할지 안 알려줬습니다. 그럼 사실 이걸 8.6으로 하는 게 가장 수율이 높을지 8.7일지 8.5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8.6으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장 증설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과감하게 한 거죠. 예. 근데 대체로 이게 8.6이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BOE도 BOE 있잖아요. 중국의 예. 그 디스플레이 업체 예. BOE도 8.6으로 가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뭔가 8.6에 가장 맞는 주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지금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캐논 토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 너무나도 비싸니까. 그래서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옛날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알박이라고 하는 증착 장비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 알박. 아, 이름이 참 알박. 알박. 내가 같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알을 박아버리겠어. 예. 알박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과 함께 새로운 증착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면 증착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평 증착과 수직 증착이 있습니다. 아까 물 끓여서 위로 붙이는 게 그렇죠. 수평 증착. 수평. 예. 근데 끓여서 붙이려면 수평이어야 되죠. 예. 근데 이게 아까 6세대에서 8세대로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이 면적이 커지니까 보세요. 면적이 커지니까 자꾸 아래가 흘러내려요. 가운데 부분이 평평하게 안 되고 네. 예. 이걸 쫙 당겨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흘러내리네. 그러다 보니까 증착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수직으로 해보자. 수직으로 하면은 중간에 흘러내리는 게 없잖아. 예. 그래서 수직 증착을 하려고 했더니 증기를 내뿜는다 했잖아요. 예. 증기는 하늘로 솟아요. 그죠. 이게 잘 어렵네. 그래서 알박과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했던 작업은 이 수직 증착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니?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캐논 토키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수평 원래 잘 안 하던 됐다. 방식으로. 예. 원래 했던 방식으로. 그게 이제 수율이 안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예. 애플에서 허락을 안 해줬던 걸로 보이죠. 너희 그 방식을 쓰면은 우리 제품 못 받아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 수평 증착 캐논 토키 제품을 결국 쓰게 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그 선익 시스템으로부터 수평 증착 방식의 이 증착기가 승인을 받은 게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증착기를 선익 시스템과 만들었는데 이 증착기가 만약에 애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 거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캐논 토키와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캐논 토키와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좋은 증착기가 있어. 그리고 가격도 싸. 너희 계속 그 가격 고수할래? 라는 협상 카드로 아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게 매번 그런 식이네. 진짜 이게 국산화라는 게 네. 뭔가 국내에서 이제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뭔가 개발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개발을 하는데 네. 꼭 보면은 그게 꼭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국산화를 막 하라고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돈도 내주고 막 그러는데 네. 막상 개발이 되면 그걸 써주기도 하는데 네. 웬만하면 써주는데 꼭 쓰지 않고서 그쪽 외국 기업에 가가지고 야 우리 국산에 이런 좋은 애 있다. 너 지금 1조 8천억 받는다고? 야, 쟤 지금 7천억 불렀어. 8천억 불렀어. 한 1조 한 5천억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깎는.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또 그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요? 국산화가 딱 됐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가격 쫙 깔고 내려오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더 낮게. 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업체가 망할 때까지. 일부러 가격 확 떨어뜨려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회사 망하면 다시 올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 선익 시스템이 개발을 한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일인데 그래서 아까 선익 시스템 주가도 쫙 올랐다 내려왔나 봐요. 그랬죠. 네. 주문 진짜 들어와야. 그러니까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OLED 패널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당연히 만들죠. 예.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당연히 만들고.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그러니까 TV용 OLED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IT와 같은 중소형 패널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결국 LG 디스플레이도 캐논 토키 거를 쓰겠죠. 대부분 쓰겠죠. 예. 그 중간에 이제 선익 시스템 것도 같이 쓰겠지만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IT 쪽에서 애플이 태블릿과 노트북용 패널을 위한 증착기를 사용을 하려면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착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냐 삼성 디스플레이냐 누가 가격 그 민감도가 높냐를 놓고 봤을 때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 협상력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게 될 거는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게 될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그래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BOE의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캐논 토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우위는 맞아요. 슈퍼 을이에요. 반도체 업계의 거의 ASML 같은 존재이다 보니까 BOE도 지난 2월에 BOE의 CEO가 캐논 토키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도 이제 8.6세대 이 공정을 증설을 하는데 증착기 필요합니다. 캐논 토키를 방문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3월 말인가 4월 초에도 한 번 더 방문했대요. BOE에서. 그래서 BOE에서도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BOE는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 이게 그 BOE가 한번 애플한테 책 잡힌 적이 있어요. 예. 네, 아시죠? 그때 뭐 애플의 방막 트랜지스터 회로 배선 설계를 변경을 임의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퇴출됐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네. 그런 거였어요. 애플에다가 감히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납품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그래가지고 BOE가 이제 리퍼용, 네. 아니면 수리 교체용, 뭐 이런 거 정도 하다가. 네네. 근데 이번에는 신제품에 들어가는 걸로 채택이 돼서 네. 이제 들어가는구나라고 했는데 얘네가 애플한테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요라고 했던 거를 그대로 안 하고 네네. 약간 좀 이렇게 딴 짓을 해가지고 냈다가 걸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야, 너 이런 식이면 안 돼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혼난 적 있는. 크게 혼났었죠.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BOE가 OLED에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런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가게 될 BOE의 물량은 그 아이폰 12 모델 가운데 가장 최하위 15 가운데 가장 최하위 쪽에 시범 삼아 들어가지 않을까. 멀티벤더의 그냥 개념 하에서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BOE도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협적이긴 하죠. 그래도 애플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당장 우리 시장을 많이 잠식할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단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 예.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장될 걸 감안하고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터지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이 거의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사실 그 중간인 IT 패널 쪽은 사실 무주공산이었던 거네요. OLED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TV로 가면은 이제 LG는 OLED라고 삼성은 LCD를 썼으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누구나 다 그 OLED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따라잡힐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IT 패널이라는 시장은 아직 중국에 들어오진 못하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게 비싸서 굳이 IT 패널을 OLED를 쓸까 했었는데 그거를 애플이 한번 써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장비인 증착기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 비용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삼성에서 OLED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는 뉴스도 사실 되게 낯설게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장을 애플이 한번 선도를 해주고 그 시장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가고 뭐 이왕이면 장비도 우리나라 거 썼으면 좋겠는데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장비를 좀 더 싸게 구매해 올 수 있어서 단가를 좀 맞출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에도 좀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타임라인이 좀 중요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물론 이제 이거 뭐 공시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비 발주를 좀 할 것 같대요. 당장 내년부터 만약에 아이패드에 들어갈 걸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부터 아마 장비 발주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제 2024년, 2025년에는 지금은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태블릿 일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확장해서 노트북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증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24년, 2025년에는 증설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지금 돈이 이렇게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LG 전자로부터 1조 원 차입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장비 발주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업계의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번 분기 안에 뭔가 장비 발주가 이루어질 때 국내 업체가 포함이 되는지 또 한번 봐야 굉장히 되겠죠. 중요한 관전 포인트 것 같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추격을 받고 거의 사실상 저건 저러다 그냥 추격당하고 말겠지라고 해서 약간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런 IT 패널 쪽에서 다시 한번 불씨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분기 안에 어떤 장비들이 발주가 되는지 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압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주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항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